닷새째 되던 날 나는 어린 왕자에 대해 또 한 가지 비밀을 알게 되었다. 이번에도 양 때문이었다. 어린 왕자는 무언가를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갑자기 내게 물었다. 양은 작은 나무를 먹으니까 꽃도 먹겠지? 양은 닥치는 대로 다 먹을걸? 가시가 돋친 꽃도 먹을까? 그럼 가시도 친 꽃도 먹지. 그런데 가시는 왜 있는 거지? 나는 그 질문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그때 나는 빡빡한 비행기 나사를 푸는데 온 정신이 팔려 있었다. 기계가 많이 고장난 듯해서 문제가 심각하게 느껴졌다. 게다가 마실 물도 바닥이 드러나서 여간 걱정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가시는 왜 있는 거지? 어린 왕자는 한 번 질문을 하면 절대로 그냥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나사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던 터라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가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꽃들이 공연히 심술을 부리는 거야. 그래? 어린 왕자는 잠시 잠자코 있더니 원망스럽다는 듯 나에게 툭 쏘아붙였다. 그렇지 않을 거야. 꽃은 연약하고 순진해. 꽃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를 지키는 거야. 가시가 겁을 줄 수 있다고 믿는 거지.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때 내 머릿속은 온통 나사 생각뿐이었다. 나사가 계속 안 풀리면 방치로 두들겨서 튀어나오게 해야지. 하지만 어린 왕자는 다시 내 생각을 흐트러뜨렸다. 다시 말을 걸어온 것이다. 그럼 아저씨 생각엔 꽃들이... 아니야, 그만해. 생각해서 말한 게 아니야.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대답했을 뿐이야. 난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말 시키지 마. 어린 왕자는 깜짝 놀라며 나를 바라보았다. 중요한 일이라고?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때 나는 시커멓게 기름을 묻힌 손에 망치를 들고 어린 왕자가 흉측하게 여기는 물건에 몸을 쑥 기울이고 있었다. 어린 왕자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저씨도 어른들처럼 말하는구나. 그 말에 난 좀 부끄러워졌다. 어린 왕자는 쌀쌀맞은 목소리로 이렇게 덧붙였다. 아저씨는 모든 걸 혼동하고 있어. 모두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있단 말이야. 어린 왕자는 정말 몹시 화가 나 있었다. 어린 왕자의 금빛 머리칼이 바람에 흩날렸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별에 얼굴이 시뻘건 신사가 살고 있어. 그 사람은 꽃향기라고는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지. 별을 바라본 적도 없고 누군가를 사랑한 적도 없지. 그 사람은 계산하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아저씨처럼 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잘난 체를 하지. 하지만 그건 사람이 아니라 버섯이었어. 뭐라고? 버섯이라니까. 어린 왕자는 화가 나서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다.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은 가시를 만들어 왔고 수백만 년 전부터 양도 그 꽃을 먹어왔어. 그렇다면 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를 왜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양과 꽃의 전쟁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지? 얼굴 시뻘건 신사가 날마다 하는 계산보다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내 별에는 다른 어느 별에도 없는 이 세상에 하나뿐인 꽃이 있어. 어느 날 아침 작은 양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 꽃을 먹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어린 왕자는 잔뜩 화가 나서 발개진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다시 말을 이었다. 수백만 개의 별 중에서 그 별 어딘가에 피어있는 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거야. 저 별들 중 어딘가엔 내 꽃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그런데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에겐 모든 별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일 거야. 그런데도 그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어린 왕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어느새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다. 나는 비행기를 고치느라 들고 있던 연장을 내려놓았다. 망치니 나사니 갈증이니 죽음이니 하는 것은 이제 전혀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다. 어떤 별, 내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이 별 위에 위로해줘야 할 어린 왕자가 있는 것이다. 나는 어린 왕자를 껴안고 가만히 흔들며 달랬다. 울지 마. 네가 사랑하는 꽃은 이제 위험하지 않을 거야. 내가 양이 꽃을 먹지 못하도록 굴레를 그려줄게. 그리고 네 꽃을 위해 단단한 울타리를 그려줄게. 나는 더 이상 무엇라 말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내가 너무 서툴게 느껴졌다. 어떻게 해야 어린 왕자를 달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어린 왕자와 내 마음이 다시 통할지 알 수가 없었다. 눈물이 나라는 그처럼 신비로운 것이었다. 나는 곧 어린 왕자의 꽃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전부터 꽃잎이 한 겹밖에 없는 소박한 꽃들이 있었다. 그 꽃들은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도 않고 누구를 성가시게 하지도 않았다. 그 꽃들은 아침이면 풀 속에서 피어올랐다가 저녁이면 지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디서 날아왔는지 알 수 없는 씨앗에서 싹이 텄다. 그러자 어린 왕자는 여느 싹과 다른 이것을 아주 가까이에서 살펴보았다. 새로운 종류의 바오밥 나무일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어린 나무는 조금 자란 뒤에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꽃봉오리를 맺었다. 커다란 꽃봉오리가 맺히는 것을 본 어린 왕자는 놀랄만한 것이 나올 거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꽃은 초록빛 방에 숨어 정성 들여 빛깔을 고르고 천천히 옷을 입고 꽃잎을 하나하나 치장했다. 그 꽃은 개 양귀비꽃처럼 구겨진 모습으로 나오기 싫었던 것이다. 그 꽃은 자신의 아름다움이 가장 눈부시게 빛날 때 나타나고 싶었다. 멋을 많이 부리는 꽃이어서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며칠이나 걸렸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해가 떠오르는 바로 그 시간에 꽃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그렇게도 정성 들여 치장한 그 꽃은 하품을 하면서 말했다. 겨우 깼어요. 미안해요. 머리가 온통 헝클어져 있네요. 어린 왕자는 그 꽃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아름답군요. 그렇죠? 난 햇님과 같은 시간에 태어났어요. 꽃이 살며시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그 꽃이 그리 겸손하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꽃은 마음을 설레게 했다. 그때 꽃이 말했다. 아침 식사 시간 같은데 내 생각을 좀 해주시겠어요? 꽃의 말을 듣고 어린 왕자는 잠시 어리둥절했다. 곧 무슨 뜻인지 알아듣고 어린 왕자는 물 뿌리개로 그 꽃에게 물을 뿌려주었다. 꽃은 이렇게 까다로운 허영심으로 어린 왕자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어느 날인가 꽃은 어린 왕자에게 자기가 가진 가시 4개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호랑이들이 발톱을 세우고 와도 난 끄떡없어요. 내 별엔 호랑이가 없어요. 그리고 호랑이는 풀을 먹지도 않아요. 어린 왕자가 설명했다. 난 풀이 아니에요. 꽃이 가만히 대답했다. 아, 미안해요.
호랑이 같은 건 하나도 무섭지 않지만 바람이 부는 건 아주 싫어요. 바람막이가 있나요? 바람이 질색이라니. 식물치고는 운이 없구만. 이 꽃은 아주 까다로운걸.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그때 꽃이 한술 더 떠서 어려운 부탁을 해왔다. 저녁에는 덮개를 씌워줘요. 당신 별은 너무 추워요. 자리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내가 살던 곳은... 그러다가 꽃은 갑자기 말을 멈추었다. 그 꽃은 어린 왕자의 별에 씨앗으로 왔기 때문에 다른 세상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있을 리 없었다. 꽃은 속이 들여다보이는 거짓말을 하려다가 들킨 것이 부끄러워 공연히 두세 번 기침을 했다. 바람막이는 어떻게 됐어요? 가지러 가려던 참이었는데 당신이 계속 말을 했잖아요. 그러자 꽃은 더 심하게 기침을 해댔다. 어린 왕자가 미안한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어린 왕자는 꽃을 좋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꽃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 어린 왕자의 이런 마음은 점점 커져갔다. 꽃이 그냥 내뱉는 말이 기분 나쁘게 들렸다. 꽃이 무슨 말을 하든 좋게 생각되지 않아 어린 왕자는 몹시 불행해졌다. 어느 날 어린 왕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내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꽃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말아야 했어. 좋은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냥 바라보고 향기를 맡으면 되는 거였어. 내 꽃은 내 별을 향기롭게 만들었지만 난 그것을 즐길 줄 몰랐어. 꽃이 발톱 이야기를 할 때 난 너무 기분이 나빴어. 꽃의 얘기를 언짢게 생각하지 말고 가엽게 여겼어야 하는 건데 그랬어. 어린 왕자는 계속 비밀을 털어놓았다. 나는 그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던 거야. 나는 그 꽃이 하는 말을 듣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꽃이 하는 행동으로 판단해야 했어. 그 꽃은 나에게 향기를 주었고 내 마음을 화나게 해주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도망치지 말아야 했어. 그렇게 투정을 부린 건 나를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차려야 했어. 그 얕은 꾀 뒤에 사랑이 숨어 있다는 걸 눈치챘어야 했는데 그때 나는 너무 어려서 그 꽃을 사랑할 줄 몰랐던 거야. 나는 어린 왕자가 철새의 이동을 이용해서 그의 별을 떠나왔으리라 생각했다. 별을 떠나오던 날 어린 왕자는 아침에 자기 별을 깨끗이 청소했다. 어린 왕자는 불을 뿜어대는 화산도 정성스럽게 청소했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불을 뿜는 2개의 활화산이 있었다. 어린 왕자는 이 화산들 덕분에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 물을 끓이거나 음식을 데울 수 있었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잠자는 화산도 하나 있었다. 하지만 언제 폭발할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불이 꺼진 화산도 청소했다. 화산은 청소만 잘해주면 폭발하지 않는다. 규칙적으로 조용히 연기를 뿜어낼 뿐이다. 화산의 폭발은 마치 벽난로의 불길과 같다. 물론 지구에서는 화산에 비해 사람이 너무 작아서 화산을 청소할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화산 때문에 걱정거리를 안고 있다. 어린 왕자는 바오밥 나무의 마지막 싹까지 뽑아버렸다. 어린 왕자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늘 하던 일들이 그날 아침에는 유난히도 정겹게 느껴졌다. 어린 왕자가 마지막으로 꽃에 물을 주고 바람막이를 씌워주려고 했을 때는 금방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잘 있어? 어린 왕자는 꽃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그러나 꽃은 대답하지 않았다. 안녕. 잘 있어? 어린 왕자는 다시 작별 인사를 했다. 꽃은 기침을 했다. 하지만 그것은 감기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바보였어요. 용서해줘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꽃은 마침내 어린 왕자에게 입을 열었다. 어린 왕자는 꽃이 자기를 비난하지 않는 것이 놀라웠다. 어린 왕자는 바람막이를 손에 든 채 어쩔 줄 몰라 하며 우두커니 서 있었다. 어린 왕자는 꽃이 이렇듯 부드럽고 조용해진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난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요. 당신은 내 마음을 전혀 몰랐죠. 내 잘못이에요. 하지만 당신도 나처럼 어리석었어요. 부디 행복하세요. 꽃은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바람막이는 그냥 내버려 둬요. 이제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꽃이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그래도 바람이 불면 난 그렇게 심각하게 감기에 걸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시원한 바람이 내게 좋을 거예요. 난 꽃이니까요. 하지만 짐승들이 나비를 만나려면 2-3마리 정도의 벌레쯤은 견뎌야 돼요. 나비는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나비가 아니라면 누가 날 찾아주겠어요? 당신도 저 멀리 갈 테고. 꽃이 다시 씩씩한 목소리로 말했다. 커다란 짐승쯤은 겁날 거 없어요. 나에겐 가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는 꽃은 천진스럽게 가시 4개를 보여주었다. 그렇게 꼬물거리고 있지 말아요. 신경 쓰이니까 말이에요. 떠나려고 마음 먹었으면 빨리 가버려요. 꽃은 어린 왕자에게 눈물 흘리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말한 것이었다. 꽃은 그만큼 자존심이 강했다. 어린 왕자가 살던 별은 소행성 325호, 326호, 327호, 328호, 329호, 그리고 330호와 가까이 있었다. 어린 왕자는 일거리도 찾아보고 견문도 넓히기 위해 이 별들을 방문하기로 했다.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다. 왕은 자줏빛 천과 하얀 단빛 털로 된 옷을 입고 단순하지만 위험 있어 보이는 왕좌에 앉아 있었다. 신하가 한 명 왔구나. 왕이 어린 왕자를 보고는 소리쳤다.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알아보는 거지? 어린 왕자는 의아하게 생각했다. 어린 왕자는 왕들에게는 세상이 아주 간단하다는 걸 몰랐다. 왕에겐 모든 사람이 다 신하였던 것이다. 그대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가까이 오라. 왕은 누군가를 부르며 왕 노릇을 하는 것이 몹시 자랑스러운 듯 말했다. 어린 왕자는 앉을 만한 곳을 찾아보았다. 하지만 그 별은 단비털로 된 외투로 덮여 의자 같은 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서 있었다. 어린 왕자는 한참 서 있자니 피곤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품을 했다. 왕 앞에서 하품을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니라. 짐은 일을 그만오라. 왕이 말했다. 나는 하품을 참을 수가 없어요. 아주 오랫동안 여행을 했고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래요. 어린 왕자는 당황해서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하품할 것을 그대에게 명하노라. 짐은 여러 해 전부터 하품하는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했노라. 하품은 신기한 것이로다. 자, 다시 하품을 하거라. 이것은 명령이다. 왕이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그러시니 겁이 나서 하품이 나오지 않는데요. 어린 왕자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그대에게 명하겠노라. 어떤 때는 하품을 하고
어떤 때는 왕은 조금 얼버무리며 말했는데 기분이 언짢아진 것 같았다. 왕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권위를 존중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자기가 내린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것을 참지 못한다. 왕은 모든 고난을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행히 그 왕은 마음씨가 착했다. 그래서 이치에 맞는 명령을 내렸다. 왕은 늘 이렇게 말했다. 만약 짐이 어떤 장군에게 바닷새로 변하라고 명령했는데 장군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장군의 잘못이 아니라 그런 명령을 내린 짐의 잘못이니라. 앉아도 돼요? 어린 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짐은 그대에게 앉기를 명하노라. 왕은 흰 담비 외투자락을 위엄있게 걷어올리며 대답했다. 왕이 살고 있는 그 별은 아주 작았기 때문에 어린 왕자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다. 왕은 도대체 무엇을 다스리는 걸까? 폐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질문하기를 허락하노라. 왕이 서둘러 말했다. 폐하는 무엇을 다스리고 계신가요? 모든 것을 다스린다. 왕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다. 모든 것을요? 왕은 신중한 몸짓으로 자기가 사는 별과 다른 별들 그리고 떠돌이 별들을 가리켰다. 저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렇다. 왕이 대답했다. 왕은 자기 별뿐만 아니라 우주를 다스린다는 것이었다. 그럼 저 별들이 폐하에게 복종하나요? 물론이지. 별들은 짐의 명령에 따라 복종하지. 짐은 규율에 따르지 않는 것을 용서하지 않노라. 왕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린 왕자는 왕의 권력에 감탄했다. 그리고 부러운 마음도 들었다. 나에게도 이런 권력이 있다면 의자를 옮길 필요도 없이 해 지는 풍경을 하루에 44번이 아니라 72번, 아니 100번이나 200번이라도 볼 수 있을 게 아닌가? 문득 어린 왕자는 떠나온 별이 그리워졌다. 어린 왕자는 용기를 내어 왕에게 부탁했다. 저는 해 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제게 노을을 보는 기쁨을 주십시오. 해가 지도록 명령해 주세요. 짐이 어떤 장군에게 나비처럼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날아다니라든지 희곡을 쓰라고 한다든지 바닷새로 변하라고 했을 때 그 장군이 명령을 받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짐과 장군 중 누구의 잘못이겠는가? 그야 폐하의 잘못이지요. 어린 왕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바로 그것이니라. 누구에게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니라. 왕은 계속 말했다. 권위를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이치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만약 짐이 백성에게 바다에 몸을 던지라고 명령한다면 반란이 일어날 것이니라. 내가 복종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은 내 명령이 이치에 맞기 때문이다. 그러면 제 소원은 들어줄 수 없으신가요? 한번 물어본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그대는 해 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짐이 그것을 명하겠노라. 하지만 내 명령에 복종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라. 그때가 언제지요? 어린 왕자가 물어보았다. 왕은 커다란 달력을 들춰보고 어린 왕자에게 대답했다. 그때는 오늘 저녁 7시 45분경일 것이다. 그대는 짐의 명령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 보게 될 것이니라. 어린 왕자는 하품이 나왔다. 해가 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쉬웠다. 그리고 점점 지루해졌다. 이곳에서 제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군요. 이제 떠나야겠어요. 어린 왕자가 왕에게 말했다.
떠나지 말라. 신하를 갖게 된 것이 기뻤던 왕이 말했다. 떠나지 말라. 내가 그대를 대신으로 삼을 테니 여기서 머물도록 하라. 무슨 대신요? 사법 대신이니라. 하지만 이곳에는 재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그거야 알 수 없지. 짐은 내 왕국을 아직 다 둘러보지 못했다. 보다시피 짐은 너무 늙었고 수레를 끌 사람도 없다. 그렇다고 걸어 다니는 건 너무 힘이 드노라. 왕이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하지만 전 벌써 다 둘러봤는걸요. 어린 왕자는 몸을 굽혀 별 저쪽을 힐끗 바라보며 말했다. 저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대는 그대 자신을 재판하라. 그것이 가장 어려울 것이니라. 다른 사람을 재판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재판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로다. 그대가 자신을 올바로 재판할 수 있다면 정말 현명한 사람이 되리라. 왕이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제 자신을 재판하는 곳은 어디에서라도 할 수 있어요. 꼭 이곳에 살 필요는 없어요. 이 별 어딘가에 늙은 쥐 한 마리가 살고 있노라. 밤이면 쥐 소리가 들리느니라. 그대는 그 늙은 쥐를 재판하면 된다. 그대는 그 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쥐의 생명은 그대에게 달려있도다. 하지만 그때마다 특사를 내려 그 쥐의 생명을 아끼도록 하라. 단 한 마리밖에 없기 때문이다. 왕이 말했다. 나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걸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아무래도 이곳을 떠나야겠어요.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가지 말라. 왕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빨리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늙은 왕을 섭섭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폐하의 명령에 어김없이 복종하길 바라신다면 이치에 맞는 명령을 내려주세요. 가령 1분 안에 이곳을 떠나라고 말이에요. 지금이 알맞은 때인 것 같아요. 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한숨을 내쉬고는 길을 떠났다. 짐은 그대를 대사로 임명하노라. 왕이 잔뜩 위험을 부리며 소리쳤다. 어른들은 참 이상해. 어린 왕자는 이런 생각을 하며 다시 여행을 떠났다.